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이민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네. 새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네. 드디어 청년백서가 2022년을 맞이했네요. 소장님. 네. 새해 임하는 각오 한번 간단하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사람들 네.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요. 네. 네,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네. 이제 좀 다른 생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소중한 사람들도 못 만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연, 우리 팬분들을 네네네. 제대로 못 만났거든요. 맞아, 그래서 정말 올해는 정말 힘드셨죠. 많이 만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모든 분들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힘내시고요. 이제는 좋은 일만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2022년 첫 손님, 첫 게스트. 정말 궁금해요. 참 궁금한데 네.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뒤에 네. 이게 구급차가 있어요. 바쁘신 분이 계셔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게요. 네. 뭔가 관련된 청년분들이 오늘 나오시는 게 아닐까요? 네네,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본부, 여기는 백석 구급차. 지금 청년백서로 출동하겠음. 자,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제대로 출동하셨습니다. 와,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엄청나게 특별한 분이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 20학번에서 쿼탑을 꽉 쥐고 있는 박세민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08학번 졸업했고 현재는 남양주 소방서 재난예방과에서 소방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20학번 응급구조학과 김건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내 스튜디오로 이렇게 장소를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응급구조학과라는 게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혹시 어떤 학과인지 우리 건희 군이 한번 설명 좀 해줄래요? 이제 환자를 구조하고 이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임상적인 것들을 배워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하면서 네. 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면은 또 진로가 또 달라질 텐데 두 분 특히 원하는 직업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2년 정도 경력을 쌓고 그다음에 소방간부 시험에 합격해서 소방간부 후보생이 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또 저도 병원에서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네. 소방 쪽으로 가서 구급대원이 되는 것이고. 예, 우리 선배님은 지금 이제 뭐 우리 후배들보다 훨씬 일찍 지금 소방관이 되셨는데 어떻게 하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우선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응급구조학과라는 이제 학과를 추천해 주시게 되셨고 그때 이제 이런 과도 있구나, 이런 공부를 하는 곳도 있구나 해서 그때 이제 응급구조학과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 밑에서 1년의 조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병원 실습에 이제 임상 실습을 이제 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17년도에 이제 소방 시험을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소방 공무원이 됐고 현재는 이제 안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입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건희 군이 우리 선배님 때문에 네. 소방관이 되려고 맞아요. 했었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맞나요? 병원에서 좀 더 깊은 처치들을 하고 싶어서 간호학과 쪽으로도 되게 편입을 알아보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네. 이제 이경엽 선배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따로 얘기를 해보면서 소방이 아무래도 제가 더 원하던 제가 더 즐거움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느껴서 소방으로 아예 진로를 설득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약간 원래는 다른 쪽을 생각했는데
약간 설득당해서 아, 약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없었고 그냥 현실적으로 진짜 다 말해주셨는데 그 현실적인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응급 구조학과라고 하면 그냥 소방관만 떠올렸는데 진로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는 예. 이 선배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직업 만족도가 높고 뭔가 이 일을 하면서 뿌듯함과 이제 열정 이런 것들을 막 전해주셔서 그런 게 네, 아닐까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니 우리 선배님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은 현장에 출동해서 이제 자기가 직접 판단해서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처치를 하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이상해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생각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FM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 소방 규칙 그리고 또 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구나. 네. 예. 선배님, 근데 네. 그래도 후배가 네. 선배님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뿌듯하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하는데 우선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만큼 보람찬 직업이 또 있을까라는 어. 생각을 할 만큼 보람된 직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은 열심히 뒤에서 밀어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군대가 아주 그냥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세민 청년도 응급 구조사를 네. 꿈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간호조무사 과정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응급실에서 실습을 하던 도중에 자살 시도를 하신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살리지 말아달라고 제발 그냥 죽게 내버려 달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살려야 하는 입장이니까 옆에서 이렇게 말동무를 해드렸어요. 저는 실습생이니까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말동무 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증상이 호전되었고 그다음에 퇴원하실 때 저희한테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이제 이렇게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나로 인해 한 사람의 그 인생의 그 전환점이 되었구나.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뭔 일 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계속 구급차 지나가면은 좀 다른 시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무슨 환자일까, 뭐 어떤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어요. 언젠간 제가 해야 할 직업이고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제 미래를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단하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급대원이 되면은 그 구급차 안에서 제가 혼자 다 해야 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커요. 첫 출동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출동 내역서에 이제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써 있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는 어떻게 가서 도움을 드려야 되지? 갔더니 진짜로 마음이 아프신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약주를 또 많이 하셨던 분이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구급차가 이런 이제 비응급 환자까지 다 도와드리면 좋겠지만은 구급차를 실제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해서 그거 같은 경우는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보호자분이 연락이 되면 보호자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든지 해서 현장에서 이제 처리하고 그리고 저희는 복귀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보호자분 어머님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어머님이 현장에 오셨고 저희는 다시 복귀해서 이제 다음 출동에 임하게 됐습니다. 요새 그 학과병이라 그러잖아요. 혹시 학과병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의학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예. 제가 2학년 때 이제 1학년 2학기 때 의학용어를 배웠는데 그거를 배우고 나서 이 의학 드라마를 보니까 일반인들은 저 의학 드라마에서 쓰는 말들이 그냥 그치? 멋있게만 느껴지는데 저한테는 저게 무슨 처치를 하는 거고 저게 뭐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 얘기들 자꾸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변 같이 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약간 수업의 연장선이네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복습을 네, 하는 네. 거.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보게 되거든요. 우리 세민 양은
저는 평소 같으면은 가슴 아팠으면 그냥 가슴 아프네 이게 다였어요. 지금 음. 심장병인가? 나 죽나? 이런 걱정되고 주변에서 애들이 아프다면 너 심장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 아니야? 이러면서 살짝 진단명을 맞춰보는. 그쵸, 거의 뭐 본인이 의사야. 네. 예, 그쵸, 그런 경우 있어요. 네네. 예. 우리 선배님은 어떠세요? 직업병 있죠? 이제 사고 현장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끔찍한 장면도 많이 봤고 해서 네. 이제 운전할 때 특히 주변을 더 두리번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 같은 게 혹시 발생이 되면은 네. 어떻게 도와줘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도 하고 네. 혹은 이런 건물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봤던 게 여기 양옆에 있는 네. 피난로. 비상구요. 아, 예, 이거- 이게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피난로, 네. 소화기, 네. 자동 심장 충격기 그치. 이거부터 먼저 그치. 찾아보는 약간 이런 직업병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과가 학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치들을 많이 배울 것 같은데요. 가장 자신 있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처치 뭐 있을까요? 2학년이라 그러면 좀 미숙하고 음. 저희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심폐소생술, 아. CPR. 저도 CPR 좀 잘하거든요. 또 그 정확한 박자에 정확히 때린다고 좋아하시던데. 저도 좀 자신 있습니다. 예. 우리 세민이 양은 어떤 게 자신 있어요? 저희도 일단 아까 건이가 말한 것처럼 IV나 예. IM 이런 걸 많이 배웠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응급구조사로서 가장 잘 해야 하고 그리고 환자분께 제일 필요한 처치인 CPR이 저희 그렇죠. 주특기가 아닐까. 아무래도 가장 이제 응급 상황의 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그 군복무를 마친 또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 군대 다녀온 이 감독님들 제가 다 알아보진 않았지만 다 갔다 오셨겠죠? 다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 구조학에 자존심을 걸고 심폐소생술 한번 이게 진짜 찐이다 이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누르는 위치는 여기 움푹 들어가는 부분과 아래쪽 움푹 들어가는 명치 부분 요 사이에는 가슴뼈가 있습니다. 이 가슴뼈의 반의 아래 부분 요 부분을 우리 눌러주는 건데요. 손 모양은 이렇게 한 손으로 나머지 손을 깍지를 끼워서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당겨서 요 아래 부분 이 손꿈치 부분만 가지고 가슴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팔을 구부리면은 심장 쪽으로 힘을 전달을 잘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팔을 수직으로 펴주고 체중을 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런 식으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 가슴 압박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가슴 압박이 중단이 되게 된다면 머리 쪽, 우리 뇌 쪽으로 가는 혈액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뇌 손상이 오는 혹은 이제 식물인간 심장은 돌아와도 뇌가 손상이 돼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4분의 기적 4분 안에 이 심폐소생술을 적용을 시켜야만 우리가 이웃 혹은 가족, 주민들을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심폐소생술입니다. 네, CPR 심폐소생술 시범을 잘 보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궁금한 게 우리 구급 대원님은 아니 우리 소방 대원님은 그 응급 처치를 엄청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생명을 잃으신 분도 있을 텐데 혹시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겪어보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제 심정지 환자가 보통 저희가 하루에 한 건 혹은 하루에 2건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못 돌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분의 기적, 네, 4분의 기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심장은 돌아오셨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로 이제 입원을 하셔서 이제 치료를 받지만 결국에는 이제 식물인간이나 혹은 이제 뇌사 판정을 받아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히려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몇 번 정도 출동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은 워낙 이제 구급차를 이제 소독도 해야 되고 이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이송을 했을 때는 이제 차량을 소독을 해야 되고 그 소독하는 시간 동안에는 출동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진짜 응급한 환자, 가까운 구급차하고 가까이에 있는 장소에서 환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구급차가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좀 많이 지금 시기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운데 네, 보통은 이제 15건에서 20건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네. 굉장히 응급콜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상시 긴장하고 좀 대기해야 되고, 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특히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잊지 못할 경험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긴박하고 이제 보람 있었던 일은 이제 심정지 환자가 소생이 됐고 그 소생된 환자분께서 감사 인사를 왔다. 이게 제일 마음 속에 남아 있고 그때도 이제 저희 구급차가 15분 정도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분의 기적, 우리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적용하지 못하면은 어쨌든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따님께서 저희 구급차가 저희도 최대한 빨리 갔어요. 해서 이제 한 7분, 8분 정도 만에 이제 도착을 했고 이제 7분, 8분 동안 따님이 혼자서 땀을 엄청 흘리시면서 가슴 압박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분은 살려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이제 추가로 구급차 한 대가 더 오고 전문적인 이제 약물도 주고 이제 약물 처치도 하고 전기 충격도 3번에서 4번 정도 줬고 해서 결국에는 회복이 되셨어요. 회복이 되셨는데 그 심장이 멈춰 있었던 시간으로만 봤을 때는 뇌사 상태에 빠지셨어야 돼요. 하지만 따님께서 정말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셨고 그 이제 열심히 했던 심폐소생술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진짜 후유증 하나도 없이 일주일 만에 복귀하셔서 감사 인사를 오신 적이 있어요. 그 원동력을 상실시키시는 분도 있고 더 잘 달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도와드렸다고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거나 뭐 적게 받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보통은 이제 술 취하셔서 그러시는데 본인들이 이제 실수를 하신 거를 반성하고 와서 죄송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취해서 미안했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나 때린 거 아니냐? 나 여기 아픈데 너 그때 나 때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어거지 부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보니까 2020년에는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 전체, 이 세계 전체가 지금 힘듦을 겪었는데요. 그 수송 대원 중에서 그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1위였대요. 당시에 이제 확진자 이송을 하면은 이제 네. 소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제 소독을 하고 다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출동에 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소독 장비가 거의 없었어요. 없어서 이제 소독을 할 수 있는 이 약물을 가지고 구급대원들이 직접 차량을 다 닦았어요. 닦고 환기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발열이라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뭔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접했을 때는 구급차는 2시간 동안 출동을 못 나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구급차가 필요한 환자들을 이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겼어요. 그 골든 타임을 좀 놓쳐서 몇 번 아쉽게, 있었어요. 좀 세상을 뜨신 분도 계시고. 네, 많아요. 특히나 이제 2020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모두 불안하고 코로나에 대한 전염 때문에 다들 긴장되어 있었는데 그때 출동하고 하시면서 사실 인간이니까 네. 두렵고 막 무섭고 이런 마음 들 수 있었을 것 그쵸. 같은데 어떠셨어요? 뭐 그런 감정이 안 들었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무섭고 두렵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도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은 저희 소방관이라면은 당연히 극복해야 되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네.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히 이송을 했지만 그 사이에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생기고 네. 참 그게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살리는 한 명, 그 한 생명을 보면서 의미를 찾고 열정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정말 귀하고 아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 세상이 그래도 안전하고 살만하게 느껴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맥가이버 같은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어요. 약간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맥가이버 같은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어요. 환자분들이 구급차를 거의 대부분 처음 타보실 거예요. 이렇게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처음 타시고 그 타신 것만으로도 많이 불안해하시고 긴장하시고 무서우실 거예요. 그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좀 옆에서 지지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이경엽 소방관님이 후배들에게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노하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학생 때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하우라고 할 건 없고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은 잘못된 의학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행했을 때 잘못된 지식은 환자의 생명을 잘못되게 할 수 앗아가는 있습니다.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학교 공부, 전공 수업 열심히 들어서 네. 정확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네. 그거를 이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주는 이게 한 가지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실 뭐 정말 그 계신 곳에서 학과에서 그 학교에서 정말 제대로 배우는 게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나와주셨는데 우리 후배님들의 단단한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3학년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던 거 이론 열심히 공부하고 네. 실습도 열심히 참여해서 네. 제가 원하는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선배님들처럼 훌륭한 응급구조사, 그 소방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건희군. 저도 이제 3학년이 돼서 3학년이에요? 네.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 보인다. 얼굴이 안 늙어가지고 안 늙었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진짜 공부에 더 흥미를 갖고 이게 내가 진짜 제 걸로 만들어서 약간 맥가이버 같은 아, 멋있다. 구조사, 어디서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아, 꼭 그렇게 되기를 예, 네. 기원하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님의 또 예,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국민이 심폐소생술을 많이 아셔야 돼요.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소생률이 많이 낮습니다. 근데 모든 국민이 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게 된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소생률이 높은 그런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맡은 바 임무는 이제 모든 국민에게 안전교육과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안전교육 담당자로 현재 있고 많은 국민이 이런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접하실 수 있게 열심히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고요. 우리나라도 이 선진국처럼 이 정말 이 소방관님들의 우리 응급 구조사님들의 복지에 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찰나의 시간을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슴 뛰는 일을 찾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청년백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사람을 살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청년백서가 응원하겠습니다. 청년백서 파이팅!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힘든 하루를 잘 이겨내신 거죠. 한 번씩 찾아 구조학과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 조금이나마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평소에 주변에서 심정지 환자를 보시게 된다면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후배들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언제든 파이팅 하세요. 청년백서 화이팅! 청년백서 화이팅!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